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배임을 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이 지금 200억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되게 된다면 아마 한 8년, 징역 8년에서 그 이상 정도가 선고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야 문재인도 무슨 뭐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이래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았냐. 이재명이가 내가 진짜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북한에 또 방북하고 뭐 이런 것들을 꾸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비용으로 김성태가 800만 달러 정도를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배임이 아니라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요게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증언을 유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재명의 구속 사유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검찰이 넣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속을 할 때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또 도주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죠. 증거인멸 그 자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증언 위증을 이렇게 좀 교사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간에 증거인멸 그 자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지금 범죄 혐의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뭐 이번 사건만 이렇게 세 가지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뭐 대장동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위례도 있고, 그리고 성남 FC도 있고,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 정자동 호텔도 있고,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서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북과 관련된 그 문제만 가지고도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첩첩산중으로 다른 범죄 혐의가 다 지금 막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평생 이재명이 뉴스에 나오는 모습은 구속이 되어 있는 거, 갇혀 있는 모습밖에 없겠구나. 우리 살아생전 이재명이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북 문제가 이재명한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가 되기 위해서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거에 대한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9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단식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검찰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기 직전에 이화영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술서가 공개가 됐었는데 진술의 내용은 뭐 간단한 것이었죠. 자기가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허위 진술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깜짝 놀라운 반전이 공개가 됐죠. 저 편지가 나오고 난 직후 이화영이가 입장을 또 밝혔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편지를 잘 읽어봐라. 자기는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한테 사전 보고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지 사후 보고를 했고 쌍방울 그룹은 분명히 북한에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화영 씨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또 국회 또한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태다 보니까 이화영 씨가 그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이제서야 또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허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얘기 안 통해요. 왜냐면 이화영 씨가 저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게 언제라고 합니까? 아까 전에 그 옥중 편지가 공개된 직후 그때부터 이미 이화영 씨가 저 얘기를 검찰에 했었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를 공개한 시점이 지금인 것뿐인 것이지 이화영 씨가 저 얘기를 했던 거는 훨씬 과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씨가 추가로 공개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이재명이 고생하셨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뭐 끝난 것이겠죠. 이화영 씨는 정확하게 이재명한테 등을 돌렸다는 것이고 그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변호사, 이화영 씨의 부인이 원했던 그 변호사가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까지도 추가로 선임했다라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이화영 씨가 이제는 이재명과 손절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이화영 씨는 자기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과 다른 길을 가기로 이재명이 나가리가 된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화영 씨 그 재판에서 깽판을 치고
그리고 무슨 뭐 사랑과 전쟁을 찍었던 주인공 바로 이화영 씨의 부인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도대체 그러면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고 좀 궁금해지는데 대번에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화영 씨 아내가 25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예고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화영 씨가 이재명이랑 손절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화영 씨 부인, 이화영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부인인 것처럼 이화영을 그렇게나 욕하고 또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개딸스러운 행동을 했던 부인조차도 이제는 이재명과 손절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비판한다는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이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소극적이다. 요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사의 제목을 저딴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씨 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이화영 내 남편 얘기가 맞았어. 내가 남편하는 죄도 뒀네. 이화영 씨가 진실 얘기하고 있었네. 이재명 민주당 너네들이 책임을 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아내가 비판하고 싶은 건 뭐라는 거예요? 더 개딸스럽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반응을 해야 된다. 더 개딸스럽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반항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게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이화영 씨 부인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개딸은 뭐다? 영원한 개딸이다. 이 불변에 질린 겁니다. 한 번 개딸은 영원한 개딸인 것이고 원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개딸이 있다. 내 자식이 개딸이다. 아이고 막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막 상상만 해도 저는 막 끔찍할 것 같아요. 제 막 아들이 제 그리고 딸이 막 개아들 개딸이라 가지고 내가 지들 키우고 내가 지들 낳았는데도 자기 엄마 아빠가 김혜경이랑 그리고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꿀밤 때려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상상만 해도 제가 진짜 끔찍한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진심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뭐 어쨌거나 사실 한 번 개딸은 영원한 개딸 잘 바뀌지 않고요. 주변 분들 뭐 자식이야 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주변 분들 중에서 개딸과 그런 어떤 개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그거 뭐 괜히 막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으면은 개딸 즉 이하영 씨 부인뿐만 아니라 누구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추미애 여전히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 청개구리에 빗대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개딸다운 면모 보여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보수의 어머니로 완벽하게 뭐 지금도 뭐 충분히 자리 잡았습니다만 더 완벽하게 우리가 동상 하나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상 2개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의 어머니 뭐 이렇게. 근데 또 보니까 우리가 보수의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보수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쪽이 이제 추미애라고 한다면 보수의 아버지 누굽니까? 유시민이죠. 그쵸? 유시민이가 뭐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재명한테 구속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옥중 출마도 하고 아예 그냥 공천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무리 우리가 정치가 맛있고 정치가 진짜 미쳤다라고 해도 옥중 출마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옥중 공천이라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고 옥중 출마라는 것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정치가 우리가 이상해졌고 아무리 정신병자가 설친다라고 할지라도 이 지경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그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옥중 출마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뭐예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이가 유시민의 저 발언에 대해서 좋아요까지도 눌렀다라는 겁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록도 없다라고 하는 양반이 챙겨볼 거는 다 챙겨보고 지 좋은 얘기하는 거는 다 좋아요 누르고 앉아있으니까 진짜 여기저기 어디를 둘러보든지 간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가 진짜 저 모양 저 꼴입니다. 개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장 기각 촉구 촛불 문화제를 하겠다는데 이거는 진짜 촛불의 진정성을 갖고 있던 분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가 촛불 문화제가 뭔 놈의 문화제인데 이 촛불이 뭔 놈의 촛불인데 이재명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재라는 게 뭐 하는 촛불 문화재입니까 도대체가. 물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부터 촛불이라고 하는 거에 그 진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렇죠? 저거는 법치를 따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오히려 때법,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그리고 그 전체주의 모습 그대로 지금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촛불 문화재인 것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살다가 제가 옥중 출마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는 지경이 됐으면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제발 사법부와 재판부는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